네, 안녕하십니까. 중국투자 캠프 스콜입니다. 네, 오늘은 백패킹 영상이 아니라 소백산 대피소 산행을 위한 짐을 한번 패킹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두 번째인데요. 이틀 전에 제가 덕유산 육구 종주를 하려고 마찬가지로 패킹 영상을 열심히 찍고 했는데 육구 종주를 실패하는 바람에 영상을 다 날리고 이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미 패킹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옷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의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닥에 깔아놓은 게 제가 입고 산행을 시작하는 의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보온 의류나 백업 의류들은 아직 패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1월 중순이고요. 어제부터 한파가 계속 지속되어서 소백산의 날씨도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 10도, 15도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다행히 제가 덕유산에서 영하 한 8도 정도에서 운행을 해본 경험으로 이 정도의 백업 의류를 챙기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래부터 위까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화가 필요하겠죠. 등산화는 현관에 있고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긴 산행을 할 때는 라이너 양말을 신습니다. 그래서 인진지의 라이너 양말. 제가 가진 양말 중에서 가장 두껍고 긴 피츠라는 브랜드의 양말입니다. 그래서 종아리까지 커버가 되어서 좀 보온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바지는 패션 브랜드이기는 한데 썸러브라는 브랜드의 소프트쉘 팬츠고요. 안쪽에 기모가 있고 소프트쉘이라는 이름답게 약간의 방풍, 방수 정도가 가능한 바지입니다. 속옷은 언더아머의 6인치 드로즐인데 좀 긴 편이 제가 허벅지가 쓸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긴 산행을 할 때는 6인치짜리 드로즐을 입고요. 이제 상의로 넘어가서는 베이스 레이어는 울파워의 틸라이트라는 제품이고, 땀을 흘려도 울 소재가 조금 보온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체질이 좀 바뀌었는지 땀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이 제품을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폴라텍 서멀 프로를 이용한 와플 롱슬리브 그런 제품입니다. 얘를 두 번째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요. 미드 레이어로는 마찬가지로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폴라텍 알파 후디 이 제품을 입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 딱 알맞다 그런 느낌은 없긴 없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요즘 이게 대세인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날씨인 만큼 하드쉘을 챙겨가고요. 오늘 노스페이스에 제가 모델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칸테나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고텍스 3레이어에 제가 가진 하드쉘 중에서 가장 두껍고 믿음직한 하드쉘 요거를 챙겨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갑인데요. 장갑은 일단 간절기용 밀레의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로 만든 이 장갑을 라이너로 끼고, 그 위에 블랙야크에서 나오는 고텍스 인피니엄을 사용한 요 미튼인데요. 요거는 안쪽에 살짝 기모가 있는 그런 방풍 장갑입니다. 그래서 얘랑 겹치면은 영하 한 7, 8도 내외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얼굴에 보온인데, 이 제품은 넥게이터인데 쿠팡에서 검색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귀를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코랑 입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서 호흡을 해도 선글라스에 김이 서린다든지 이런 걸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넥게이터. 그다음에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헤드밴드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착용하는 버프의 메리노 울 헤드밴드입니다. 거의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갈 것 같고요. 네, 춥다 싶으면은 이건 그냥 This is Never That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크릴 비니인데 이거를 쓰고 버프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방풍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어차피 하드쉘을 입을 예정이라서 이런 비니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행 의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배낭에 챙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낭은 로우 알파인이라는 랩의 아마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온 35리터 이 제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제가 덕유산 산행을 준비할 때는
노스페이스 벤쉬 50리터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랑 같이 가기로 해서 짐이 더 많아가지고 50리터에 거의 꽉 채워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동에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배낭 무게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한 개까지 짐을 챙겼는데, 이것보다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35리터에 패킹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 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제가 뭐 하드쉘을 벗어서 하기에도 공간이 거의 없고 외부에 이렇게 매달거나 그래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뭔가 35리터에 좀 우겨 넣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패킹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35리터에 앞에 스트레치 포켓도 있고 양쪽 주머니 앞에 포켓까지 거의 빈틈없이 수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소백사는 어이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제2연화봉에 있는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시 원점 회귀를 하는 그런 코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산행 시간은 지도상으로는 6시간인데 아마 겨울이고 밥 먹고 휴식 이런 걸 포함하면 7시간에서 한 7시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또 기온이니까 여기 전자식 블루투스 온도계를 바깥에 매달아서 가지고 가고요. 왼쪽 포켓,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 포켓에는 머그컵이랑 조지루시 보온병 이렇게 준비를 했고, 지난번 덕유산을 갔을 때 그냥 일반 날개인 물통을 챙기니까 얼어버려서 그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온병 챙기고 거기에 싱글월이 아니라 더블월 이 제품으로 챙겼습니다.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싱글월은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서 더블월 이 제품으로 씌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 견과류통 간식 넣어놨고요. 반대쪽에는 그냥 생수 대신에 파워에이드를 챙겼고, 아마 이온 음료다 보니까 어는 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챙겼습니다. 남는 공간에는 지퍼백 안에 양갱이랑 뭐 캔디 이런 것들 챙겨놨고요. 그 다음에 숄더 스트랩의 오른쪽에는 미스테리월의 메쉬 보틀 파우치인데 이 안에는 물을 넣어도 되겠지만 셀카봉 이렇게 챙겼고, 이건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셀카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블루투스 온도계도 있지만 그때그때 확인하고 싶어서 이 아날로그 온도계를 챙겼고요. 아마 영하 10도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하 50도까지 체크가 되는 많이 아시죠? 서브맥스 온도계를 달아놨습니다. 다는 위치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 다음 반대편에는 마찬가지로 미스테리월의 스마트폰 파우치인데요. 제가 그전에는 사코슈 백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자켓을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숄더 파우치로 바꿨습니다. 이 안에는 에어팟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장갑에 터치 기능이 있긴 있지만 사실 겨울에는 터치 기능을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치펜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서 이렇게 터치펜도 제작해서 매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힙벨트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는 제가 비염이 있다 보니까 콧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휴지, 그 다음에 몽벨 파우치 안에 평소에 사용하는 인공 눈물이라든지 립밤, 정말 중요한 거 귀마개, 비염약 이런 것들을 챙겨놨습니다. 그 다음 반대편 왼쪽에는 커버 멀티툴이랑 프린스톤텍 헤드랜턴, 항상 출발하기 전에 랜턴이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추가 배터리까지 이렇게 패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면 포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포켓이 의외로 스트레치가 잘 되어서 많이 들어가고요. 전면 포켓에는 산행 때 중간중간 꺼내 쓸만한 것들, 그래서 아마 중간에 거의 다 꺼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릎 보호대, 아이젠, 핫팩. 덕유산에선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소백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버닝칸에서 나온 굉장히 경량의 스패츠입니다. 요거는 사은품 비슷하게 받은 핫팩 파우치고요. 능선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저 장갑으로는 좀 추울 수 있어서 이거는 아이더랑 보드복 브랜드인
디미토라는 곳이랑 콜라보레이션 했던 보텍스 니트입니다. 안에는 프리마로프트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가 전면부에 패킹되었던 것. 배낭 헤드가 굉장히 네모나죠. 네, 우선 이거는 오클리 플라즈마 선글라스인데 변색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커브드 디자인이라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 제품을 겨울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네모난 이유는 점심 도시락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심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햄버거, 맛은 없겠지만 과자 같은 거 담아놨고, 요 계란 두 개는 훈제 계란인데요. 요거는 아마 다음날 점심이나 아침에 먹을 생각입니다. 하면은 헤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메인 수납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수납부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넣어놨고요. 제일 상단에는 음식이 들어가는 쿨러백, 가장 아우터에 입을 헤비 패딩, 이쪽에는 쿠커랑 여러가지 접동사니들, 마지막에는 대피소에서 덮을 라이너랑 여분 옷 이런 것들을 패킹을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음식을 담은 보냉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플라잉 타이거라는 데서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쿨러백이고요. 보냉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열어보면 대피소에서 먹을 음식들, 비빔밥이라든지 삼겹살 냉동한 거, 피타 브레드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은 아베나키의 20cm짜리 티플 프라이팬인가 그거고, 이 티플 프라이팬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 간식들을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킹을 했고, 프라이팬이 아무래도 기름이 묻어 나올 거기 때문에 비닐에 나중에 싸서 패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제가 보통 산행할 때는 합성 의류 프리마로프트가 충전된 그런 아우터를 입는데, 이번에는 무게와 부피 이런 것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몽벨의 퍼머 프로스트 우무복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닝칸 파우치 안에 필요한 잡동사니를 다 넣어놨는데요. 오늘 꺼내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슈, 핫팩, 이거는 이틀날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파우치 안에 보조 배터리 5000mAh짜리, 대피소에서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5000mAh 정도만 챙겼고요. 그 다음에 충전 어댑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응급 파우치인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가지 밴드나 이런거, 그 다음에 비상약품이랑 이런거, 그 다음에 포비돈 스틱 이런 것들을 챙겨놨습니다. 구급 파우치도 사실 더 큰 게 있는데 혼자 가기도 하고 소백산 코스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둘째 날 점심에 먹을 라면, 첫째 날 아침에 먹을 땅콩버터 가루랑 단백질 파우더 등등을 섞어 놓은 저만의 특별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도 두유 먹고 싶을 때 먹을 예정이고, 드립 커피는 2잔, 요거는 대피소에서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캐모마일 1잔. 제가 커피랑 차 종류를 좀 좋아해서 운행하다가 보온병을 이용해서 마실 커피 믹스, 지퍼백 안에 키친타올 몇 장을 넣어놨고, 지퍼백은 쓰레기 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수저는 이렇게 가위, 숟가락, 젓가락, 집게, 나이프, 얘는 칫솔입니다. 이렇게 챙겼고, 칫솔은 사실 대피소에서 치약을 사용을 할 수 없지만 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챙겨놨고요. 그다음에 코인 티슈를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지퍼백 안에 넣어서 챙겼습니다. 혹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손수건. 마지막은 쿡셋인데 사실은 리액터를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거의 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물 끓이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토의 서머라이트라는 팟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스과스 110g짜리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얘를 챙긴 이유가
컵라면을 이렇게 놔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보온이 되겠죠. 용량은 한 750ml인가 그렇게 되는 그냥 알루미늄 팟이고요. 좋은 점이 이렇게 물을 따르거나 할 때 좀 좋아서 드립 커피를 만들 때 유용하고요. 안에는 라이터도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하긴 했는데 그냥 가스로 하는 터보 라이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토브도 좀 고민을 했는데 고기도 구워야 되고 스토브 정도는 좀 좋은 거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MSR 윈드 프로, 얘는 팟 리프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2 서밋 이벤트 컴프레션 색인가? 여기 압축색 안에 옷이랑 라이너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사이즈는 S 사이즈입니다. 제가 여분 옷을 챙길 때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분 옷을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양말이랑 상의, 이렇게는 좀 땀에 젖거나 젖으면 곤란해지는 그런 거고, 또 장갑까지 이렇게 3개 정도만 챙겨놨습니다. 트랑고 울양말이랑 터틀넥 200짜리 올파워 롱슬리브 티셔츠, 장갑은 여분으로 마찬가지로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고요. 대피소에서 잘 때 사용을 할 니모 필로 엘리트 베개. 대피소에서 우무복을 덮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예전에 구입했던 비가그네스의 침낭 라이너입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덮어서 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이불 삼아서 챙겼고요. 그 다음에 배낭의 안쪽에 보시면 단열 패드를 제가 안쪽에 원통형으로 말아서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대피소에서 깔고 슬리핑 패드처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안쪽에 히든 포켓에는 지갑,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우 알파인 이온 35L 제품에 다 패킹을 했고, 사실 배낭이 좀 더 크면 더 좋았겠지만 뭔가 여기에 패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산행할 때는 이 배낭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배낭을 챙겼고요. 이렇게 해서 내일은 덕유산처럼 실패가 없이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산행을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시 역순으로 패킹을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을 준비하면서 벤시 50에서는 물이랑 음식까지 다 해서 거의 12kg 가까이 11점 몇 킬로가 나왔거든요. 그거보다는 가벼워야 할 텐데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제 예상보다는 조금 무게가 더 나가긴 하네요.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내일 안전하고 재밌게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